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11일로 종료됩니다. 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강남, 과천 등 일부 집값만 상승하고 전셋값은 움직이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침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일시에 부동자금이 움직여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어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센 경제 매거진 첫 순서에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하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초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도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좀 가라앉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올해는 변수도 많습니다. 일단 지자체장 선거도 있고 거기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토지 보상금 같은 문제들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 밀어내기도 있었고 이제 이게 중단되면서 사실상 좀 침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망들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면에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은 봄 기움과 함께 활기를 되찾기 마련인데요. 이사 수요가 늘어나고 각종 정부 정책 집행이 빨라지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변수만으로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양도세 혜택 종료로 분양시장에만 몰리던 관심이 일부 기존 주택 및 상가시장으로 옮겨오긴 하겠지만 지난해 집값이 회복되지 못한 곳들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지역적인 가격차를 메우는 정도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당장 생각되는 게 그 지방선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 이후에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는 그나마 지방선거가 유일합니다. 가장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각종 규제 완화 공약과 가격 상승은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오히려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부작용과 역풍을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무리한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잘 관리하겠다는 것 정도의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4차 뉴타운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새해 초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무리 거래가 움츠려졌다 해도 서울 주요 재개발 지역 지분 호가는 벌써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결국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이 당분간 눈에 띄게 등장하지 않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도 이게 대놓고 이렇게 확 개발하겠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좀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대감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이 예전보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다시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한국 경제도 빠르게 회복했다지만 아직 유럽과 선진국 시장에서 여전히 불안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수요자들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시장의 혼란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말고 나머지 견인축의 하나가 분양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세제 혜택이 없어지다 보면 분양시장도 좀 미미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신규 분양시장 역시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인천, 송도 등 일부 인기 지역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곳에서만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올 뿐 기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미분양이 적잖게 쏟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제2의 주택 미분양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벌써 2월 초부터 주택 건설 경기 지표에는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밀어내기 분양의 휴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경기 실사지수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는 12만 3,297가구로 전월보다 755가구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신규 분양이 집중됐던 수도권은 전월 대비 2,802가구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건설사들이 세제 감면 혜택 종료의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거 물량을 연말에 내보냈기 때문에 올 1월과 2월 미분양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혜택이 없는 만큼 수요자들은 보다 꼼꼼하게 청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없는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에 몰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장기적인 안정세, 이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무언가 좀 더 안정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결국 올해 상반기에 공급될 보금자리 주택이나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물량, 인천 송도 물량 등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올해 공급될 물량 가운데 흑석 4구역, 금호 17구역, 왕십리 1, 2구역, 둔촌 푸르지오, 반포 미주 재건축 아파트, 이 밖에 수도권의 판교, 광교, 인천 송도와 청라, 위례 신도시, 세곡 2지구 보금자리 주택 등이 그나마 안정적인 투자처로 유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졌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이 분양시장에서는 좀 뭐 바뀌는 것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각종 특별공급 요건이 바뀌는 만큼 수요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부터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종전 30%에서 10%로 축소가 됩니다. 언뜻 보면 공급 물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급 주택수가 더 늘어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만 한정돼서 공급되던 신혼부부 주택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까지 확대돼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주택의 공급량은 종전보다 40%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물량은 현행 비율인 15%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밖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제한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로 확대된 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100%가 그대로 유지돼 사전 예약 전에 소득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네.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특별공급은 과거에는 청약저축 납입 총액이 많으면 당첨이 됐지만 이번부터는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뽑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점수 배점은 자녀 수 및 무주택 기간,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 총액이 적더라도 점수가 높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1에서 3지만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동일 단지는 한 개만 선택해야 되고 또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 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1, 2년간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는 등 주의점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분양 시장에 달라진 점, 알아두셔야 될 점들을 꼼꼼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투자 쪽은 뭐 어떻습니까? 네, 유망 분양시장과 함께 그나마 주목이 되는 곳은 재건축과 아니면 또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거래 시장은 조만간 예정된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 또 서울시 의회의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 시도 등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재건축 시장 역시 전체적으로는 전 고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대세 상승을 점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다만 각 단지별로 예정된 재건축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그 단지와 인근 지역에는 국지적이고 좀 이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부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같은 그런 주택들을 준주택 개념으로 분류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느냐
또 바닥 난방을 전용 85제곱 이상까지 넓혀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좀 구체화가 될 경우 오피스텔 시장이 아파트처럼 가격 상승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비중이 정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떤 점이 눈여겨봐야 될지 올해 바뀌는 제도 관련된 사항까지도 꾸준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최근 관절 척추 전문 병원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명절 이후에 관절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주부가 80% 이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다시피 이 절반 이상이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해야 되는 전 부치기가 주 원인으로 손꼽혔고요. 설거지의 각종 요리가 주범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설, 주부들에게는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은, 때에 따라서는 한숨 소리가 깊게 나오는 명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부들의 고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알찬 정보들로 꾸며봤습니다.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 주부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명절 후에 남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 명절 음식의 색다른 변신까지 지금부터 재테크 플러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거리 많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냐, 피곤도 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1년에 추석과 구정 2번이니까 다행이죠. 그러면 주부들 몸살 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명절 전후로 고민 많은 우리 주부들. 그래서 준비했다. 세뱃돈보다 실속 있는 설날 보너스. 주부들의 후유증 없는 명절.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시원한 게 이제 살 것 같네요. 같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명절이 되면 예약 손님들로 바쁜 이곳.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특별한 마사지를 선사한다는데.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정체 모를 도구들. 이게 다 뭔가요? 이게 접시 경락 마사지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직접 개발한 접시로 피로를 풀어드릴 거예요. 얼굴을 예쁘게 시원하게 하는 거고, 목, 어깨 이런 주변을 마사지하는 도구고요. 허리라든지 복부 쪽에 마사지, 골격에 맞게 해서 다리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하는 부위별로 접시 종류도 다양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마사지가 진행되느냐? 먼저 목과 어깨 전용 V자형 톱니 접시로 아래에서 위로 문질러주기. 부동 자세로 긴 시간 동안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역시 제일 먼저 탈나는 게 목과 어깨라고 한다. 네, 집에 어깨가 많이 뻐근하고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가끔 손으로 만져주고 했는데 지금 잠깐 이 접시로 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부드럽고 아프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팔 근육을 풀어줄 해결사, 원형 접시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시원하다 못해 아프지 않나요? 그 마사지를 할 때 위에 있는 피부만 미는 게 아니고 근육층까지 깊이 있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다음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쉽다는 허리. 사방으로 난 돌기로 꾹꾹 밀어주면서 잠시도 쉴 틈 없었던 허리를 마사지해준다. 관리실에 나오셔서 직접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집에 있는 접시라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 있는 접시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집에서 따라하는 셀프 마사지 대공개. 일단 주방에서 도자기 접시나 볼이 넓은 반찬 그릇을 준비한다. 뻐근한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긁어내듯 문지르고 톡톡 두드려가며 마사지할 수 있다. 팔뚝 부위에 근육이 뭉쳤다면 역시 묵직한 도자기 그릇으로 자극 없이 두드리고 문지르며 풀어주자. 발 마사지는 얇은 접시가 효과적. 움푹 들어간 부위부터 전체적으로 고루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금세 피로를 가셔준다. 차례상에 손님맞이상까지 쉴 틈 없는 주부들. 이제 틈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을 챙겨보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것보다 훨씬 느낌도 좋고 시원하고요. 이번 명절 증후군 이 접시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주부들의 고민 두 번째. 떡국도 고기도 무조건 푸짐하게 하다 보니 남은 음식이 고민이라면 처치곤란한 설음식들 오늘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주부 고민 해결사 장정인 요리연구가 주부님들과 수업을 하면서 주부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는데요. 명절 음식 남은 후에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 음식들을 가지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 그리고 전골, 샐러드로 새롭게 변신시켜 볼게요. 있는 그대로 없어질 때까지 먹자니 고문이 따로 없는 명절 음식. 먼저 배추김치에 다양한 전 종류와 산적, 그리고 만두, 각종 채소만 있으면 새로운 음식이 탄생한다는 사실. 만두랑 전류는 친척들이 많이 싸가시고도 남는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들을 이용해서 전골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과 산적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낸 후 미리 양념을 씻어 물기를 짜낸 배추김치에 넣어 돌돌 말아 한입 크기로 싸주자. 냄비 바닥에 김치를 깔고 명절에 남은 만두를 넣고 그리고 각종 채소들을 채운 후 미리 준비한 김치쌈을 올려준다. 김치, 속 양념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2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간이 배이게끔 김치 국물을 잊지 않고 넣어주는 게 깔끔한 국물 맛의 비법. 마지막으로 전골 육수를 넣어 팔팔 끓여내면 특별한 가족 외식이 필요 없는 김치보쌈 만두 전골 완성. 이번엔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차례 지내고 남은 나물과 닭고기살은 아이들 간식의 제격.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햄, 치즈, 식빵을 추가해 색다른 간식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식빵은 모서리를 잘라낸 후 밀대로 살짝 눌러주는데 선생님,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빵을 미는 이유는요. 빵의 두께가 두꺼우면 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들어가서 말아지는 것 때문에 잘 말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준비한 식빵 위에 치즈와 햄으로 단백질을 더하고 각종 채소로 비타민까지 더해 보기 좋게 말아준다. 한입 크기로 썰어내 먹기 좋게 꼬치에 꽂아내면 나물과 닭고기로 만든 브레드 치킨 롤 완성. 전골과 아이들 영양 간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엔 두부 부침과 떡국떡을 이용해서 신선한 그린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재활용 명절 음식이 신선함의 대명사, 샐러드로 변신한다. 먼저 샐러드의 맛을 좌우하는 소스 재료를 준비하고 여기에 설날에 먹고 남은 가래떡과 두부 부침, 양념장 재료 준비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채소들을 원하는 양만큼 준비하면 그린 샐러드 재료 준비 끝! 먼저 끓는 물에 딱딱한 떡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궈주고 두부는 한입 크기로 세로로 썬다. 미나리와 파프리카를 썰어 볼에 넣고 잘 버무린 다음 이번엔 샐러드에서 가장 중요한 드레싱을 만들 차례. 유자 드레싱 만드시는 법은요. 유자청 3큰술, 마요네즈 3큰술, 레몬 주스, 소금, 후추를 소량씩만 넣어서 맛있게 잘 섞어주시면 유자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채소 위에 준비해둔 떡국떡을 올려 씹는 맛을 살려내고 마지막으로 유자 드레싱과 마요네즈를 올려주면 그린 샐러드가 완성된다. 파티 분위기 물씬 풍기는 명절 뒤풀이 상차림. 그 화려한 변신 대성공! 이번엔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단숨에 제압하는 곳이 있다 해서 찾아갔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옷차림에 포스가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들. 예, 몸들 다 풀으셨죠? 이제 힘차게 운동을 시작합시다. 빨리 칼! 검도만큼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운동이 또 있을까? 우렁찬 기합 소리에 맞춰 이렇게 전신 운동을 하다 보면 명절 증후군은 금세 잊는다고 한다.
기합 넣고 나갈 때 너무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다 풀 수가 있고, 그러고 단시간에 온몸에 그 땀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운동, 스포츠로서 어떤 그 무도와 함께 스포츠 경기 요소를 다 갖춘 운동은 검도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권법 수업에 이어 이번엔 통쾌한 대련 훈련까지. 이렇게 신나는 운동 뒤에 주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 돈 하나도 안 내는데요. 무료로 운동하고 있어요. 도복이나 장비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무료로 대여가 되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명절 스트레스도 풀고 돈도 붓고 과연 주부들의 명소가 따로 없다. 저희 3단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도, 요가, 천연비누, 수지침 이런 강좌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교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 달에 10,000원 이하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강좌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부들을 위한 저렴한 문화 강좌는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동사무소 프로그램들을 눈여겨보는 게 돈 벌어가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사실. 1시간 힘들어서 땀 빼고 가니까 하루가 또 힘차고 재밌어요. 공짜로 해서 좋고요. 땀 흘리고 나니까 되게 상쾌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번에 명절 등록금은 없을 것 같아요. 무료 검도 교실에서 명절 등록금 행복은 노력하는 자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법. 이제부터 모든 고민을 훌훌 벗고 진정한 새해를 만끽해보자. 사소한 데서 찾는 작은 즐거움 하나가 큰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 직장에서 정년은 정해져 있고 평균 수명은 나날이 길어져만 가고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해답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서비스 전문경영대학원의 엄길청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 사실 어떤 사회가 오느냐에 따라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가 참 매력적입니다. 가문 경제 시대를 대비하자 이렇게 정하셨네요.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은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3번째쯤 그렇죠. 되고 교육규모는 9번째쯤 됩니다. 그래서 명절 장부한 거의 그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네. 한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몇몇 주력 산업의 몇몇 대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말씀이죠. 네. 선진국이 되면은 따라서 기업 활동의 다양성이나 또 신생 기업의 탄생이 좀 어려워집니다. 어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개인 간의 격차나 또는 직군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결국 이럴 때 이제 국가나 사회는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만들거나 또는 고용의 기회를 유지하는 이런 쪽에 배려를 하거나 정책을 유도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선진국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가업형 형태로 자기 고용 형태의 모양을 보인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점점 이런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럽에서 정말 가문을 이어가는 유명한 기업들도 떠오르고 네. 심지어 뭐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가업을 잇는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정말 시대 대비할 때가 된 거군요. 뭐 가령 말씀하신 독일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 가보면 큰 기업보다는 아주 토착된 작은 조그마한 기업들이나 사업체가 많은데 네. 약 70% 이상이 가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우리는 이제 거대 기술이라든가 또는 이제 새로운 지식 문화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활동 이런 쪽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는 소수의 초엘리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입니다. 이런 무대는. 그러면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불러와서 우수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 인력이 들어오거나 네. 고용 기회를 좀 더 폭넓게 개방해야 하는 환경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구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이런 그 고도화되는 사회가 될수록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키거나 또는 차지하는 기회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막연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선진국, 리더 국가가 되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기업에만 막연하게 기대하고 고용률이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손 놓고 있다가 큰일 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임금이라든가 또는 그 사회의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낮은 노동 그 생산성이 있는 분야는 해외 인력들을 막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예.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벌써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가정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의 자기 고용 능력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점점 경제 활동이 기업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과거처럼 뭐 아무개 그룹이 몇몇 명을 뽑아주고 하던 이런 집단 고용의 그 패러다임은 재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국가도 이제 조금씩 이런 형태로 가업이 유지되거나 또는 이어져 가는 데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흔히 백화점 1층을 차지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리아나 그 프랑스의 가업으로 이어서 나왔던 그룹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게 또 큰 기업들의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 공부를 하고 나서도 가업으로 음식점이나 뭐 판매업 같은 걸 잇는다는 게 낯설게 보였는데 네. 역으로 보면 정치 쪽에서는 이미 미국은 대통령도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문이란 단어가 어떤 파벌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가문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따라서 이를 두고 이제 그 탤런토크라시, 재능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재능을 바탕으로 살아갈 준비를 좀 하자 이런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품이라든가 그 손재주 이런 것들은 사실 가문의 재능으로 대물림되는 게 많거든요. 그건 배우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맛을 낸다든가 어떤 그 예술적 경지를 이룬다든가 하는 것 말이죠. 따라서 되게 보면은 그 가족의 어떤 고용 어떤 이 바탕 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장인이 이어지거나 명장이 탄생하거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사업가 집안에서는 규모를 대소를 떠나서 자녀들이 좀 창의력 있는 부모의 그 사업가 정신을 좀 이어가는 이런 좀 훈련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이 그러면은 갖춰야 될 게 그저 예의 바른 사람, 직장인으로 충실하게 나갈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하면서 그걸 키워나가면서 집안만의 가풍 이런 분위기도 또 잘 키워나가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기능이나 업무를 적은 가족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업 효능감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다중 직업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영업도 좀 할 줄 알지만 돌아앉으면 좀 생산도 좀 할 줄 알고 물류 관리도 좀 할 줄 아는 이런 측면에서의 이 멀티플레이어적인 그 재능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무슨 특별한 뭐 인사부가 있겠습니까? 뭐 교육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long life education, 평생 교육에 대한 가족 차원에서의 학습 노력 또 그런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 부모와 형제 또는 이 자식과의 사이에서 이 근면한 삶을 통해서 인격화돼가는 가정의 또 다른 그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가업을 통해서 이제는 생애에 대한 직업 플랜, 직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업을 이어서 하는 형제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드라마긴 합니다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위기가 오니까 가족이 이게 얘기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복잡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례를 좀 하나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업 경영에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이해관계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관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질책을 하면 가족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둘째 형한테는 잘해주고 나만 야단치느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다 똑같이 공헌했는데 과연 아버지가 나중에 나한테 똑같이 나눠줄까 하는 이 이른바 석세션 승계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해서 이 이른바 이해적 관계와
정서적 관계에 균형을 맞춰라.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미리미리 성과가 있으면 배분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 가족 경영학자들의 권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볼 때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왜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던 것들 이런 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게 대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일로서 가문 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와서 닿습니다. 그렇다고 가문이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당장 창업해서 준비해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용에 대한 것을 국가나 사회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요. 기업도 노력을 하지만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농경사회는 나 부모가 자식한테 논밭을 떼주면서 작지만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게 했거든요. 이 산업사회에 와서 이제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아주 짧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또 가족들이 부모가 하시는 일에 그 경중이나 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거기에 한번 의미를 두고 내가 한번 부모 밑에서 저걸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는가. 저기서 또 어떤 그 또 다른 의미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모의 일을 이어가고 가문의 어떤 그 이른바 상품의 혼을 전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족과 함께 고용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게 더 오늘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족 간이 같이 하다 보면은 정말 일부러 빠져나가면서 게을리 얘기하거나 대충 하거나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면서 가문 경제 자체가 경제 분위기도 바꿔놓을 수 있겠네요. 예, 연구에 의하면은 가령 부부가 같은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동일한 매출액에서 선진국 사례입니다만은 수익률이 한 10%좀 높습니다. 뭐 효율과 낭비의 문제에서 아무래도 좀 빈틈이 좀 줄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린 장인이나 명인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가족에 의해서 승계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실천해 가면서 어떻게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상속세를 다 냈다고 하지만 큰 기업의 총수가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거나 2대, 3대 나가다 보면 결국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만 계속되면서 주변에서도 괜히 똑같은 걸 물려줬다고 했었을 때 이게 가문경제 시대가 왔다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소심하게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는 동네 우리 사회에 있던 그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기업들의 부당한 상속이나 경영권 승계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나쁜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좀 절박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식구들이 모여서 일자리에 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게 더 본질의 문제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말이죠. 사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충분히 계속 이어갈 만한 작은 소기업들이 그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도권 주변에도 보면은 부품이나 소재 분야에서 그 명장들이 계세요. 아이들이 많습니다만은. 자녀가 아니면 그걸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1인 그 오나형으로 혼자 공장을 끌어가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거 사라지면 그 국가의 손실이고. 그렇죠. 따라서 그렇다고 그 집 가족이나 자녀들이 나가서 뭐 열심히 좋은 일자리를 가르자는 보장도 없고. 국가는 이런 면에서 요즘 그 승계나 또 이 기업을 이어나가는 환경과 법률이나 세제 문제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한 손을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3대 업종으로 지탈받던 방충업체, 해충 제거업체 같은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정말 살균과 위생을 위한 웰빙에 맞는 업종으로 변신했던 기업의 얘기도 떠오르고 그런가 하면은 잘못 관리해서 무너진 쪽들도 있지만 이렇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알차게 키워가면서 그래 내 아들, 내 딸, 누구 딴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내가 같이 가문 경제를 준비해야겠다. 오늘 이렇게 느끼실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끝으로 모아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연구한 그 학자들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은 한 12살 때쯤까지는 엄마 아빠가 일하는 사업장에 재미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꼭 데리고 와라. 네. 그래서 흥미를 갖게 하라는 말이 있고 한 20살쯤 될 때까지는 가끔 불러다가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땀의 노력의 대가를 알게 해라. 네. 그리고 한 40살 될 때까지는 본인이 좀 아주 모질고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자신이 있으면 데리고 바닥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게 하고 그게 정 어려우면 일정 기간은
동업계의 다른 집에 내보내서 일을 배우고 오게 하라. 네. 40이 넘어가면은 일정한 책임을 줘서 이제 부모와 책임을 나누는 훈련을 시키고 자녀 나이가 50살쯤 됐을 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업형이다. 이렇게 선진국 사례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선진국뿐이겠습니까? 가문 경제 시대가 온다. 우리 경제에 돌아가는 상황들 보다 보면 이제는 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집에 가정이 그저 편안하게 쉴 곳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대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가문 경제 시대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나도 뭐 할 건 없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재테크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 오늘 경기도 서비스 경영전문대학원의 엄길청 교수님께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해를 넘어섰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뭐니 해도 대한민국 부모라면 자녀 교육에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음악 분야에서 피아노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악기 하나쯤은 가르치는데 피아노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와 연계될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린이 음악 교육 분야에서 이색적인 도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0세부터 가능한 음악 교육으로 악기를 통해 신체 발달은 물론이고 사회성, EQ 지수까지 높여주는 창의적인 스토리 뮤직. 전업주부에서 사업가로 엄마만의 강점을 살려서 대한민국 엄마들을 사로잡은 CEO, MIC 코리아의 윤혜원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시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가 있다. 선진국형 교육 사업을 국내에 도입. 통합적인 어린이 음악 교육으로 학부모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기업 MIC 코리아. 악기를 통해 신체 발달을 돕고 사회성을 키워주는 MIC 코리아만의 차별화된 음악 수업은 창의력과 기억력 향상은 물론 유아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EQ 발달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주목받는 데는 아이 넷을 거뜬히 키워낸 워킹맘, 윤혜원 대표의 뜨거운 열정이 묻어있기 때문이라는데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라이다스의 손으로의 변신. 일하는 엄마, MIC 코리아의 윤혜원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MIC 코리아는 뮤직 for Young Children이라는 캐나다 프로그램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지금 한국에서 본사로서 전국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아기부터 5세나 7세까지 유치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함께하는 피아노 들어가기 전 단계 유아 통합음악 수업이 있고요. 또 5세부터는 성인까지 피아노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피아노가 선생님과 나란히 피아노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부르고 리듬 앙상블 연주하면서 리듬감도 키워주고 청음도 하고 또 이론도 하고 또 배운 것을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작곡까지 하면서 다양한 것으로 피아노를 즐겁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MIC 피아노 클래스예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피아노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 늘 어린아이들한테는 부족함을 제가 항상 느꼈어요. 이것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음악, 게임도 만들어서 해보고 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MIC 프로그램을 알고 배우면서, 제가 그야말로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이거다.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밌고 신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워서 제가 아이들을 좀 가르치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한국에서도 이 좋은 것들을 많은 아이들하고 좀 함께 나눴으면 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캐나다 본사의 허가를 받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되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제가 2002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7살, 그때가 7살이었는데 미국에서 수업을 받다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계속 이거를 꼭 시켜주고 싶고 해서 아들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짜서 시작을 했는데 어머님들도 너무 신선한 프로그램이라 좋아하시고 또 우연히 많은 주변에 유아 음악을 하는 선생님들이 알고 찾아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게 돼서 또 캐나다의 원저자 선생님을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세미나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사 교육이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변의 요구가 커지면서 엄마들이 알고 모아지면서 또 선생님들이 알고 모아지면서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MOIC 선라이즈 프로그램은 문화센터에 저희가 이제 나가면서 한국에서 영어를 요즘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들어가 있는 영어 노래가 있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한국적인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그 선라이즈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이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더 첨가를 해서 선라이즈를 더 크게 확대를 시켰어요. 물론 캐나다 본사의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한국 노래도 넣고 또 한국 민속음악이나 세계 여러 민속음악도 넣고 또 클래식 음악이나 또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좋은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스토리 음악까지 스토리가 함께 가는 음악을 같이 만들어서 더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로 또는 고급 유치원으로 이렇게 보급을 했더니 아주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기반을 쉽게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인 이 피아노 클래스도 처음에는 이제 그룹이라니까 피아노 1대1 개인 레슨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개인 레슨이 아니라 2명, 3명,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룹 수업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피아노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리듬악기 연주도 하고 이론도 청음도 또 작곡까지 하는 다양한 종합적인 수업을 하니까 어머님들이 또는 새로운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희가 2002년에 조그맣게 한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국의 제주도까지 많이 퍼져 있어요.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또 문화센터에, 또 피아노 지사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수업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끊임없는 성장을 저희가 해왔어요. 그런데 그 성장에서 저희는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좋은 음악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계속 많은 아이들과 어머님들과 온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저희가 성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 50개 정도 유치원 기관을 상대로 하는 지사가 저희가 설립이 되어져 있고요. 또 피아노 방문 수업을 하는 지사가 한 25개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고 또 계속 지금 성장을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유아음악에서 제일 많은 빛을 발하고 있는데 유아음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고요. 교회음악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 어르신들 연령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신 그 어르신네들이 나이 드셔서는 좀 더 즐겁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들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버 뮤직 물론 새로운 이름이 나오겠지만 가칭으로 실버 뮤직도 저희가 준비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같이 나눠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또 이 장애 아이들이 그 정신지체 아이들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음악과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삶을 더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이제 차차로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하려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힘도 키워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희 회사도 좀 더 힘을 키워서 그렇게 꼭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MOIC는 저희가 캐나다에서 발전한 음악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국에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기쁨을, 행복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또 그러면 저희는 그 힘을 받아서 또 한국에서 저희가 이룸비전이라는 회사를 새롭게 또 만들어서 이룸비전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깝게는 이제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또 많은 인구들의 그 많은 어린이들한테 함께 즐거움을 나눠주면서 같이 이 세상이 다 같이 밝아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부터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에는 중국에서도 우리 이룸비전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이들이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중국에서 그치지 않고 또 세계 여러 나라로 얼마든지 저희가 뻗어나갈 계획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어요. 예, 제가 하는 사업이 음악에 관계된 사업이니까요. 음악으로 사람들이 다 기쁘게 즐겁게 같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가정주부였는데 이렇게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된 거라서 그냥 뭐 지금 이만큼 컸으니까 여기서 안주하고 편안히 잘 지켜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사실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하면 자기 인생을 젊음을 바쳐서 지금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이 회사 가족들, 직원들, 또 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몇백 명의 교사들을 생각하면 제가 안주를 못 하겠더라고요. 더 회사를 키워서 크게 해야 그 사람들에게, 저와 함께하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은 것을 돌려줌으로써 함께 많은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룸비전과 MIC 코리아가 정상에서 많은 음악으로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는 회사로 키워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미국에 이어서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의 위기까지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출구 전략으로 이제 위기를 빠져나오나 했었던 우리로서는 걱정이 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올해는 5% 성장은 무난하다, 우리는 괜찮다,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혹여라도 여파가 있어서 목표가 흐트러진다면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유연한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센 경제 매거진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